봅시다. 자, 여기 뭐 그런 거 먼저 만드는 건 뭐야? 번호 얘기해. 몇 번이? 550번 550번. 부터 저 55번까지. 봅시다. 앞에 연산은 다 했고 네. 질문할 거 없고. 오, 이제 펜타곤 잘 다루겠다, 그지? 네. 봅시다. 지금 550번 원소계수 문제 중에서 550번? 네. 부터 보시죠. 550번이 A가 16개. 얘가 일단 원소의 개수 문제인 거니까, 그치? 일단 벤다이어 그램으로 접근을 하면 될 것인데, 마찬가지 여집합이 없으니까 A, B만 그리고 접근하면 되겠다, 그치? 그럼 일단 주어진 거 정리해보면 A, B가 이렇게 있는데, A랑 B가 있을 때, 얘가 A가 16개다. 여기다 쓰고. 그 다음에 A 차집합 B가 14개예요. 14개다. 2개네. 이해됐어? B가 17개. 15개. 여기까지 나왔어. 오케이. 근데 이제 요 말을 네가 못했구나. B 차집합 A를 포함하고 그 다음에 B의 부분집합인 X의 개수를 구해라. 이 말이죠. 요 부분적 개수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B 차집합 A가 일단 B의 원소가 몇 개예요? 17개인데 이 중에서 B 차집합 A가 몇 개야? 15개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라 이 말이지. 그러면 뭐 원소가 뭔지 모르겠지만 17개를 원소를 갖고 있는 부분집합 중에서 15개를 포함을 좀 해야 돼. 그럼 얘가 만들 수 있는 거는 이게 몇 승이야? 4. 끝? 풀면 되는데? 그럼 어려운 거 아닌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돼. 이해됐어? 넘어가겠습니다. 또 밑에 거 551번 1번. 볼까요? 자, A 또는 B 은행을 이용하는 고객 중 남자가 35명, 여자가 30명인데 A, B의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다. A를 이용하는 고객 수와 B를 이용하는 고객 수의 합은 82명이다. 일단 뭐 A, B만 따지면 이건 좀 어렵긴 하다. 왜냐면 이게 단순하게 이렇게 A, B로 결정을 이렇게 정도 좀 애매하죠. 그렇죠? 왜냐면 남자와 여자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이거를 4개짜리는 사실 우리가 벤다이어로 그리지 않습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건 표로 정리해야 돼. 왜냐면 이게 3개짜리 정도만 되더라도 우리가 뭘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A 안에 남자 여자와 B 안에 남자 여자인데 거기서 또 교집합도 있을 거고 아닌 것도 있을 거기 때문에 이거는 따지기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A, B를 이렇게 따로 정리해요. 따로 이렇게. 표를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남자 여자로 부르죠. 이렇게. 얘는 우리가 집합의 표현 중에 벤다이어 그램으로는 처리할 수 없는 좀 복잡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문제가 아니라 저렇게 분리해야 될 거예요. 그 문제 다 정리해 보면 A 또는 B를 이용하는 고객 중 남자가 35명, 여자가 30명이면 봐봐. 남자가 A, B가 몇 명, 뭐 A인지 B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남자들은 35명이고 여자는 30명이 총 합계가 65명인 상태의 이런 조사를 하는 거죠. 이런 표 이해됐어요? 얘는 특이한 상황이야. 그래서 표를 그 개수를 이렇게 정리해야 돼요. 이렇게. 그런 상태에서 자 이제 가부터 가봅시다. 가에서 은행 A를 이용하는 고객의 수와 B를 이용하는 고객의 수의 합은 82명이다. 무슨 말이냐면 근데 이게 또 겹치는 것도 있구나. 잠깐만요. 야 이거 애매하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85명이다. 애매하네요. 여기에 이걸 좀 쓸게요. 뭐냐면 이걸 단순하게 A, B로 해버리면 얘가 말하는 걸 처리할 수 없어요. 왜냐면 얘가 이제 A 교집합 B가 몇 명인지 처리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여기 사이에 A 교집합 B라는 이 그 남녀의 개수까지도 이렇게 침투를 시켜야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럼 아예 쓸 때 이렇게 쓰자. A를 이게 A만 선택한 애들과 B만 선택하는 걸 가져가는 거지. 이해했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원래 A, B를 썼는데 여기 안에
뭐 이런 것도 웃기지만 반을 잘라서 남자애들과 여자애들 이런 식의 분류가 좀 필요함을 느낀 거죠. 문제 풀다가. 알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쓰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요게 이제 표로 하면 저도 되겠지 뭐. 알겠죠? 이렇게 정리해야 뭔가 얘기가 될 것 같아. 그러면 가를 보면 A를 이용하는 고객 수와 즉 그 A 애들의 합. 쉽게 말하면 남녀를 무시하고 NA와 NB의 합이 85야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치? 얘가 82라고 얘기한 거야. 이거 되겠죠? 그러면 얘가 지금 그 문제 처음에 어쨌든 A 또는 B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이 65명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바로 알 수 있는 건 합집합의 개수가 65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해했어? 그러면은 여기서 빼버리면 17 남잖아, 그렇지? 17이 교집합이라는 거. 오케이? 그리고 얘 둘의 합이 아마도 17 빼버리면 65, 17은 얼마냐? 8, 48. 48이 되겠죠. 그러니까 A만 하는 애들과 B만 하는 애들 합이 48명이겠지. 그렇게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죠? 이런 상태에서 나를 또 잘 봅시다. 두 은행 A, B 중 한 은행만 이용하는 남자 고객 수와 한 은행만 이용하는 여자 고객 수는 같다 그랬습니다. 알겠죠? 요게 이제 해결의 신발이겠네, 봐봐. 그러면 A만 이용한 남자 얘 둘의 합이랑 얘 둘의 합이 같다 이 말이거든. 그쵸? 그럼 봐봐. 요 둘의 합이 48명이잖아. 그러면 이거 좀 재미있네. 얘랑 얘의 합이랑 얘랑 얘의 합이 같은 거니까 요 둘의 합이 몇 명이나 돼? 24명씩 있어 이 말인 거지. 요거 이해됐어? 왜? 이거 다 더한 게 48이니까 요놈들과 요놈들은 24명이고 교집합의 남녀는 모르겠지만 17명 있는 거지. 이렇게 뭐 65명이 채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고객 중 A와 B를 모두 이용한 여자 고객을 구하래요. 그러면은 봐봐. 여기 남자 24명, 24명 지금 남자 남는 애가 몇 명이지? 답은 나오긴 했겠네요. 그치? 35명 중 24명 빼면 11명인 거 아니야? 그치? 여기도 30명 중 24명 빼면 6명이겠죠? 그럼 둘이 합 70 딱 맞아 떨어지죠? 아, 요 상황이네. 여기 애들은 몇 명인지 모르지만 11명, 6명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원하는 모두 이용한 여자 고객은 6명이다 라는 상황인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이거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라서 만약에 쌤 제가 벤 다이어그램을 풀려고 했는데 막혔습니다 라는 친구들은 이렇게 정리해야죠. 이 벤 다이어그램 안에서 남녀를 구분해서 이제 얘가 얘기하는 걸 좀 집어넣어줘야 잡히는 문제인 것 같다. 좀 독특한 문제긴 하다. 그런 문제입니다. 또 넘어가서 일단 5, 3이냐? 5, 2도 풀었어? 네. 이 그때 한 문제 아니에요? 네. 이해가 안 됐어? 최대값이 최대값이 어떻게 되면 돼? 전체가 30명인데 552번입니다. 전체가 30명인데 U가 30인데 A, B가 이렇게 있고요. 다른 건 모르겠고 A가 20명 B가 14명. 그치? 내가 구할 건 모두가 입합 교집합 개수의 최대와 최소를 구해라 이 말이죠. 야, 겹치는 게 최대냐면 어떻게 되겠어? 제일 많이 겹치는 게 몇 명일까? 생각해봐. 이거 다 들어가면 되잖아 이렇게. 근데 14명 하면은 하면 B 그 아까 헷갈리면 그려보면 됩니다. B B 14명이 다 들어있고 A가 있고 14명 6명 바깥에 10명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치? 이렇게 그려보면 돼. 그 상황 가능하잖아. 가능하니까 최대지. 더 이상 많이 겹칠 수는 없겠지. 최소는 안 겹치면 되는데 안 겹치면 20명, 14명, 34명인데 말이 안 돼. 30명이니까 최소한 4명 겹쳐야 돼. 이런 거지. 그치? 그런 얘기입니다. 요 개념을 약간 옆으로 친 문제가 553번이야. 553 보면 553은 똑같은 이걸로 풀게요. 553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와 있어. 그 A 개수가 35, B 개수가 28, 35, 28인 상태인 건데, 그렇지? 전체는 지금 안 나와 있어, 알겠어? 그런 상태에서 나한테 야 얘는 요 놈은 13 이상이 돼야 돼라고 나와 있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때 합집합의 최대와 최소를 구해라 하지 않았어. 합집합의 최대 최소를 구해라 이 말이야. 그치? 생각해봐. 얘가 35, 28이야. 겹치는 게 많을수록 전체 학생 수는 적어지는 거 아니야? 요 말이 이해돼? 그러면 겹치는 게 가장 많은 게 합집합의 최소가 될 것이고, 겹치는 게 제일 없어야 합집합 개수는 많아지겠지. 애들이 많아지는 거니까. 이해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전에 본 552번 문제를 똑같이 적용하면 돼 그냥. 그러면 봐봐. 얘가 최대이려면 다시 말하면 얘는 교집합이 뭐가 돼야 돼? 최소. 최소가 돼야 돼. 교집합이 제일 작은 게 몇 명이야? 14. 14. 그럼 얘는 13일 때가 이 합집합이 최대야. 그러면 둘을 더한 게 50, 63이니까 거의 13 빼면 50. 최대가 50입니다. 자, 최소는 겹치는 게 제일 많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런 생각을 너희 응용을 해줘야 되는 거야. 겹치는 게 제일 많은 게 몇 명이야? 그렇죠. 다 집어넣어버리면 합집합은 얘기했지. 큰 놈이니까 35.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알겠습니까? 네, 이건 충분히 벤다이어 근성으로 조절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여러분 해보시면 됩니다. 또 554번도 봐봐. 똑같은 문제네요. 그냥 마지막에 얘기가 A 또는 B 서비스를 구동한 학생 수라는 게 A 합집합 B를 얘기하는 거고, 걔의 최대와 최소를 구하라는 건 또 보니까 교집합이 15명 이상이에요. 이건 또 똑같은 패턴이겠죠. 그 다음 또 밑에 봐봐. 555번을 보면 뭐 40명이 있고 뭐 상황은 너네 읽어야 되겠지만 마지막 얘기만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S 제품과 L 제품을 모두 사용하지 않는 학생 수. 스톱. 무슨 말이냐면 얘는 그냥 SL로 할게요. S를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L도 사용하지 않는 애들, 얘의 최대와 최소를 구하라는 거야. 야, 요거 나오면 뭐 해야 돼? 범준? 드물을 가면 그렇지. S 합 L의 여집합. 얘의 최대와 최소를 구해라 이 말이기 때문에 결국 이 말 또한 합집합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얘기죠. 합집합이 최대면 얘는 최소겠지. 합집합 최소는 얘는 최대겠지. 그럼 또 더 들어가면 얘의 최대는 교집합의 최소를 구하라는 거야. 우리 교집합 풀지 않을까?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럼 교집합이 제일 작은 데와 제일 큰 데를 구하시면 최대 최소 나오겠지. 그럼 알겠습니까? 같은 결을 갖는. 어찌 보면 552번부터 555번까지가 다 최대 최소 문제긴 한데 질문하는 그 대상은 다 달라요. 교집합으로 묻는 게 가장 일반적인 패턴이냐? 그걸 가지고 한 단계 꼬아서 합집합 묻거나 한 단계 더 꼬아서 합집합의 여집합을 묻거나 뭐 이런 식의 문제가 있네요. 그거는 이제 이렇게 체크해보면 되겠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집합에 대한 이야기가 다 끝이 났습니다. 자, 여러분 명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수표를 다 가지 못할 것 같고 다음 주까지가 이걸 나오고 그 다음 주부터 이제 내신 대비를 위해서 또 제대로 문제풀이를 꼼꼼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달리는 걸 달려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집합 명제의 그 두 번째 이야기 명제 파트입니다. 명제 파트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자, 정리 좀 해보죠. 집합이 이제 사실은 이게 집합부터 거의 기말고사 범위긴 해요. 그래서 중간이 끝나고 시간텀은 좀 이번에는 좀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정리하고 풀이를 하겠지만 이 선행 작업에서 필요한 거는 중심을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한 거니까. 지금 집합에 대한 기본 그 필기장에 있는 문제 내용들을 토대로 거기에 연계된 기본류의 문제를 확실하게 잘 풀어내고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합니다. 알겠죠? 좀 어려운 문제들 풀으면 좋은 거고. 알겠죠? 그리고 오늘 배운 두 번째 이야기는 2번은 명제입니다. 명제. 이 앞에 이런 새로운 단어는 뜻이 제일 중요해요. 알겠죠? 우리가 집합은 뜻이 뭐였냐면 기준이 명확한 것들의 모임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처음에 집합을 배우고, 야, 이런 집합은 표기를 이렇게 해. 이게 새로운 그 단어를 배우고 새로운 영역을 배운 거니까 표기법도 새로 배우고 연산하는 방법도 이상한 연산들이 있어요. 교집합, 합집합, 여집합, 새로운 용어를 배우죠. 자, 명제는 뭐 집합처럼 그렇게 연산이 있는 건 아닌데 명제도 새로운 단어니까 뜻을 배우면 명제는 이럽니다. 명제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요, 참 거짓이 분명한 문장을 우리는 명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딱 얘기를 했을 때 참인지 거짓인지가 확실하게 구별돼야 돼. 우린 그런 걸 명제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그럼 예를 들면 이것도 집합과 약간 비슷하게 기준이 명확해야 돼서 만약에 뭐 예를 들면요 뭐랄까 뭐 장미꽃 같은 거 장미꽃은 아름답다 이런 명제 텍스트 안 되겠어. 안 되죠. 그죠? 아름다운 기준이 모호하니까. 알겠습니까? 오케이? 근데 뭐 예를 들면 장미꽃 쟤는 빨간색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참이죠. 명확하니까 빨간 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빨간 점도 있는 건 아니겠죠. 알겠습니까? 그런 식. 수학적으로 얘기하면요 x 플러스 1은 2다. 이게 수학적으로 이제 수식을 얘기하는 거니까 얘 명제일까요? 명제가 아닐까요? 명제 아니죠. 왜? 야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모르죠. x가 뭔지 모르니까. 알겠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x가 0일 때 x 플러스 1은 2다. 명제일까요? 아닐까요? 우리는 생각할게. 명제죠. 그죠? 어떤 명제? 거짓인 명제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맞냐 틀리냐는 아니고 알겠죠? 이게 참 맞는지 틀린지가 확인이 되냐 그게 구별되냐라는 게 명제라고 보시면 되죠. 이거는 거짓인 명제입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빨리 이게 명제인데 명제는 표현하는 방식이 명제도 이제 우리가 집합도 제일 처음에 표현 방법 배웠으니까 명제는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 일단 그 조건이라는 말을 써요. 조건은 뭐라 얘기하냐 조건은 쉽게 말해서 문장이라고 보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명제를 표현할 때 이렇게 합니다. 뭐뭐이면 기본 표현이래요. 뭐뭐이다. 이렇게 이제 명제를 수학에서는 명제가 아까 쌤 얘기한 것처럼 뭐 나는 사람이다. 명제죠. 참이니까 알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그건 이제 국어적 문장의 표현인 거고 수학에서는 항상 뭐뭐이면 뭐뭐이다 라고 표현하는 게 이제 명제의 수학적 표현 방식인데 그때 그 조건은 뭐냐면 여기에 있는 이 요소들 얘네들을 보통 우리가 이것들 조건, 즉 조건이라고 표현합니다. 조건.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봐봐. 여기도 마찬가지야. x가 0이면 x 플러스 1은 2다. 수학적 명제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알겠죠? 그때 이제 x는 0이다 라는 문장 이걸 조건이라고 불러. x 플러스 1이 2다 라는 거 조건인 거예요. 그러면 x가 0이면 x 플러스 2냐라고 거짓인 명제인 거죠.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그때 요 각각의 문장 우리가 조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알겠죠? 그때 그럼 요거를 이제 수학과 도식화 시키기 위해서 얘를 이름을 지으면 요 조건을 조건 P 요 조건을 조건 Q라고 하면요. 알겠죠? 얘를 이렇게 표현하면 돼. 얘를 P이면 Q이다라는 표현이잖아. 그렇죠? 요거를 이제 우리가 기호화 시켜서 P이면 화살표로 Q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조건 P와 조건 Q의 관계로 야 P이면 Q이다가 참이냐 확인해봐라 뭐 이런 문제인 거죠. 알겠죠? 그래서 표현은 이렇게 표현한다. 그때 우리가 요 놈을 뭐라 부르냐 가정이라고 부르고요. 요 놈을 결론이라고 부릅니다. 이 가정과 결론으로 이루어진 문장들을 우리가 수학에서는 명제로 많이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표현을 이렇게 할 거다. 그래서 뭐뭐이면 뭐뭐이다라고 할 때 앞에 있는 문장을 뭐 조건 P, 앞 뒤에 있는 조건 Q를 하면 이걸 이제 이렇게 읽을 거야. P면 Q이다라고 읽을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럼 이런 명제를 따지는 건데 당연히 여기서는 뭘 하냐? 첫 번째 이걸 거 진입 판정, 진입학을 합니다. 진입학이란 말은 참, 거짓, 판단하는 걸 배웁니다. 명제의 첫 번째는 얘입니다. 사실 명제는 얘가 다예요. 이게 명제가 뭐야? 참, 거짓이 명확한 문장이요 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문장을 막 던져서 야 참인 거 찾아봐 거짓인 거 찾아봐 이거 푸는 게 우리가 여기서 할 일이야. 그러니까 얘만 잘하면 끝나는 거야. 알겠죠? 얘만 잘하면 끝나고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얘만 잘하면 되는 건데 그러면 참, 거짓 판단할 때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거냐? 상황을 두 가지로 쌤이 이제 풀이 전략을 두 가지 잡아드리는데 첫 번째는 그 집합의 포함 관계로 일단 풀어라.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 오늘 첫 시간이라 용어를 많이 배워야 돼. 자, 이런 용어가 있어요. 이런 용어가 뭐냐면 진리집합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진리집합. 쌤, 진리집합이 뭡니까? 라고 한다면요. 얘는 이런 뜻이야. 어떤 조건이
참이되게 하는 집합. 집합을 진리집합으로 불러요. 알겠죠? 자, 무슨 말이냐? 봐봐. 내가 조건 P를 X는 2의 배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조건 Q는요? 4의 배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봐봐. X, 여기 X는 야 봐. 조건 P만 보면 X는 2의 배수이다. 이거 명제 아니야. 얘만 보면 명제 아니야. X는 2의 배수이다. 명제 아니야. 아니죠. X가 뭔지 모르잖아. 그죠? 이 문장 보면 명제가 아니죠. 얘도 이 문장을 보면 X는 4의 배수이다. X가 뭔지 알고. X가 4면 참일 거고 뭐 6이면 거짓이겠죠. 아니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거 명제는 각각은 명제는 아니고 알겠죠? 요건 명제죠. P면 Q이다. 참거짓 판단해봐. 이렇게 하는 거야. 무슨 말이야? X가 2의 배수이면 한글 써볼게. 이면 X는 4의 배수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해했어? 자, 각각의 문장들은 명제가 아니지만 P면 Q이다 라고 얘기하면 명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 명제는 참일까 거짓일까? 둘 다 의견 내봐. 참이야 거짓이야? 각자의 생각을 얘기했어요. 참아. 우진이 그냥 할게. 네, 참일 거라고. 참일 거라고 생각합니까?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2의 배수는 다 4의 배수냐 이런 질문입니다. 이제 거짓이에요. 자, 왜 거짓이냐면 생각해봐. 자, 거짓인 이유를 가장 쉽게 밝히는 게 발레를 드는 건데 예를 들어서 X가 6이야. 그러면 2의 배수지. 4의 배수야 아니야? 아니잖아. 거짓이잖아. 2의 배수가 다 4의 배수는 아닌데 2의 배수 중에 4의 배수 아닌 게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렇게 이 명제가 거짓임을 밝히는 이 예를 우리는 발레라고 해요. 발레. 알겠습니까? 발레가 한 개만 있어도 거짓이야. 참이 되려면 발레가 없어야죠. 모든 2의 배수가 다 4의 배수가 돼야지. 그럼 참이죠. 우진 알겠어? 그러면 얘가 참이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Q이면 P이다.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자, 이제 안 쓸게요. 이제 표현 알겠지? 그치? 4의 배수이면 2의 배수이다.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4의 배수이면 2의 배수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생각해. 아니, 오진아 생각해. 참일 것 같습니다. 참입니다. 어머니 봐봐. 4의 배수는 다 2의 배수야. 4의 배수 중에 2의 배수가 아닌 거 있어? 생각해봐. 발레를 들어보는 소리야. 거짓임을 얘기할 거면 발레를 듣는 게 제일 명확한 방식입니다. 네, 2의 배수는 아, 지금 문장이 4의 배수이면 그랬잖아. 우리가 예시를 때는 4의 배수인 거 먹고 얘기를 해야지. 2의 배수이다 그랬잖아. 4의 배수 중에 2가 없잖아. 상관없잖아. 4의 배수는 다 2의 배수가 모두가 다 나와야 되라는 얘기 아니잖아. 얘가 말할 건 4의 배수이면 말 그대로 2의 배수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치? 참이 어디야? 빨리 네가 이해해야 돼. 이해해야 돼. 넘어가지. 참이 왜 이해됐어? 그치? 4의 배수는 다 2의 배수야. 네가 약간 어떤 포인트를 헷갈려 하는지는 이해는 하는데 그걸 빨리 이제 스스로 빨리 정리가 돼야 돼. 오케이? 4의 배수는 다 2의 배수죠. 참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제일 잘하는 건 이런 논리적인 결함을 따질 수 있는 능력이 제일 중요한 건데 그게 많이 어려운 친구는 첫 번째로 집합의 포함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봐봐. 세임만한 진리 집합은 뭐냐면 봐봐. 자, P라는 이건 조건 P야. 우리가 조건은 소문자를 씁니다. 알겠죠? 근데 집합은 대문자 쓰잖아. 자, 요 P에 요 놈의 진리 집합을 써볼게요. 진리 집합은 집합입니다. 대문자 써요. 대문자 P야 이거는. 알겠지? 얘를 이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x값들 뭐 있어? 2, 4, 6, 8, 점점점 무한 집합입니다. 그죠? 자, 요 Q란 조건의 진리 집합은 뭐겠어? 4의 배수 4, 8, 12, 16을 갈 거 아니야. 이해됐습니까? 근데 자, P와 Q를 비교하면요 포함 관계가 어떻게 되죠? Q가 P에 포함됩니다. 그죠? 그잖아. 우리 약배수 집합에서 했잖아. 그죠?
4의 배수가 2의 배수에 포함되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조건으로 바꾼 이 명제에서는요. 봐봐. 포함 관계가 포함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참이야. 왜? 자 봐. 포함이 이렇게 되면 여기 있는 모든 아이들은 저기 들어있으니까 얘네들은 쟤네들이다 라고 하면 얘 중에 일부다 라고 하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건 참이고요. 반대는 거짓입니다. 왜? 얘가 얘한테 포함되지 않는다고. 그럼 포함되지 않는 게 누가 있는데? 2도 포함이 안 되고 6도 포함이 안 되니까 이런 게 발레인 거야. 그죠? P면 Q이지라고 할 때 아니야. 야 2도 있잖아. 2는 Q가 아니잖아. 6도 있잖아. 6은 Q가 아니잖아. 안 돼. 이 말인 거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포함이 어떻게 한다고 봐봐. 이런 식이야. 포함계로는 진리집합이 만약에 P가 Q에 포함되면 이면 P면 Q이다가 참이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문장들을 만났을 때 집합으로 표현이 가능한 문장이 있고 불가능한 것도 있어. 불가능한 건 포함되면 안 되겠죠. 근데 집합으로 표현이 가능해? 그건 포함한 게 훨씬 명확하죠. 왜? 내가 머리를 따지지 않더라도 그냥 이렇게 포함되네? 그쪽이 참인 거야. 이렇게 포함돼? 이쪽이 참인 거야. 반대는 거짓인 거죠. 알겠죠? 포함률을 금방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여기에 추가한 게 더. 여기에 팁보다 이렇게. 자 그러면 P명 Q이다가 거짓인 잠깐만요. 필기를 해야 되니까 필기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옆에 팁을 쓸게요. 발레 찾기라는 건데 자 발레 찾기 뭐냐면 발레가 먼저 얘기드렸죠. 아까 왜 2의 배수이면 4의 배수다 거짓이었죠. 왜? 뭐 6 같은 거 이런 발레죠. 됐습니까? 그럼 봐. P면 Q이다가 거짓인 발레는 좀 지울게요. 필기를 좀 잘 해놔야 되니까 발레는 이런 겁니다. 봐봐요. 자, 우리가 P명 Q이다가 이미 내가 거짓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 말은 P가 Q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거짓이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게 거짓이 왜요? 거짓이 왜 됐냐? 봐봐. P라는 진리집합이 있고 Q라는 진리집합이 있을 때, 그죠? P명 Q이다가 거짓이면 P가 Q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얘가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여기에 원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래서 여기 원소가 있으면 P만 가지고 있는 원소가 있으면 걔 때문에 이제 Q에 포함이 안 되는 거니까 얘가 바로 발레의 위치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외우셔야 돼요. 왜냐면 문제가 이렇게 안 나와. 꼬아서 낸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외우냐? P명 Q이다가 거짓인 발레를 구해라 라고 하면요. 이 P명 Q이다가 거짓이다 그러면 얘한테서 얘를 뺀 게 발레야. P 차집합 Q가 발레잖아. 그렇죠? 발레가 위치한 그 진리집합은 P 차집합 Q에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꼭 이거를 이 숙제나 이제 시험 잘 나와. 암기해놔야 돼. 알겠죠? P명 Q에다가 발레가 되는 그 위치가 진리집합이 어디 있냐? P 차집합 Q에 존재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명제는 집합으로 표현이 가능해? 그러면은 집합으로 표현해서 포함 관계를 따지면 참거짓 금방 판단할 수 있어. 요거는 머리 많이 안 써도 돼. 집합으로 표현만 잘하면 돼. 알겠죠? 요거 하나 챙겨놓고. 두 번째. 선생님 제가 명제를 만났는데 이게 집합으로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그런 거 있어요. 집합으로 표현하기 좀 어려운 상황들. 그런 문장들이니까. 알겠죠?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어. 발레 찾기 해야죠. 이것 때문에 이 명제를 아주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명제가 단원의 경계가 없습니다. 왜냐면 명제가 뭐야? 참거짓이 명확한 문장이잖아. 그럼 참거짓을 물어볼 거 아니야. 그럼 물어보는 소재는요. 여기 단원에 이렇게 국한되어 있지 않아. 뭐 중학교 때 배웠던 얘기도 물어보기도 하고 고1 거 물어보고 1학기 거 물어보고 범위가 이제 많이 넓어지는 거야. 네가 지금까지 배운 모든 수학 거기 질문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학적 성취 좋은 아이들이 좀 덜 어렵겠죠. 알겠죠? 이쪽은 이 영역이 되게 애매합니다. 5만 건 떼먹어 다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자주 나오는 틀이 있어서 그거들은 우리가 문제 풀면서 연습을 하겠지만 이게 생뚱맞는 게 튀어나올 수 있어. 이거는 그냥 문장 얘기잖아.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해야 돼. 얘는 뭐 뭘 배우고 공식을 외운다고 될 일이 아니야. 이게 무조건 경험이야. 약간 그 경우의 수와 느낌 비슷해. 많이 푸는 놈이 잘해요. 문장을 많이 경험해봐야 될 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저거는 뭘 하나 다 이해해도 될 일이 아닙니다. 문장들을 계속 많이 경험을 해봐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명제 파트에 할 메인이 저겁니다. 우리한테 계속 문장을 많이 줄 거니까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 밝히는 게 목적인 거죠. 그래서 그걸 많이 해보고 여기에 이제 두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여기 부정문 만들기는 할 줄. 부정문 만들기는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부정문이 뭐냐면 이런 거야. 자, 조건 P가 있어. 조건 P의 부정을 쓰는 기호가 있어요. 우리가 왜 수학적으로 명제를 이렇게 쓴다니까? P이면 Q이다라고 정했죠. 그쵸? 이건 기호니까. 그러면 부정의 기호는 이거예요. not P라고 있습니다. 물결을 씁니다. 자, 요걸 뭐라 해도 되냐면 not P 이렇게 알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조건 P가 아까 정한 조건 P가 X는 2의 배수이다라는 조건이 물론 얘 명제 아닙니다. 조건이죠. 그죠? 이런 게 있어. not P는 뭘까요? 얘의 부정을 쓰려는 거야. 뭐겠어? X는 2의 배수가 아니다. 그렇죠. 나도 부정하는 거야. not P가 되는 거지. 그래서 X가 만약에 봐봐. 어떤 Q가 조건이야? 2보다 크다 돼 있어. 인실수다 돼 있어. not Q는 뭐겠어?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 들어야 됩니다. 왜? 모든 실수에서 2보다 큰 게 아닌 거니까. 알겠죠? 2보다 큰 게 아니다. 2의 배수가 아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부정문 만들기는요, 약간 국어적 접근을 해야 돼. 부정 만든 첫 번째, 이렇게 한 문장 부정은요, 동사 부정이에요. 동사 부정. 알겠죠? 그러니까 X는 2의 배수이다. 이 부정은 2의 배수가 아니다. X는 뭐 2보다 크다. 2보다 큰 건 아니다. 그러니까 2보다 작거나 같다지. 그러니까 2보다 크다의 반대가 2보다 작다가 아니라는 소리야. 큰 게 아니다 이 말인 거니까. 알겠죠? 그렇게 이해해야 되고 두 번째, 이 두 문장도 나와. 두 문장 부정. 두 문장 부정은 약간 공식처럼 외워야 돼. 두 문장 부정은 이 드모르간의 법칙에서 썼던 방식으로 간의 법칙처럼 그냥 다 부정하면 됩니다. 다 부정.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용어를 많이 쓰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and의 부정은 뭐겠어요? 부정. OR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합집합의 부정이 고집하는 거 쉽게 집합이는 알겠습니까? 그 다음 여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라는 모든이라는 외웠습니다. 알겠죠? 모든이란 말에 부정도 있어요. 이거 외워야 돼. 어떤 이란 말, 어떤. 자, 근데 이 모든이란 말은 다 아실 텐데요. 이 어떤이란 말은 뭐냐면 존재만 하면 돼. 존재만 하면 된다라고 여러분들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설명 좀 해줄게요. 오케이? 자, 봐봐. 자, 예를 들면 자, 모든가 어떤까지만 이해를 좀 시켜요. and와 or은 이미 이해가 되어 있을 거고, 그죠? and는 뭐 둘 다 동시에 되는 거고, or은 합쳐서 다 되는 거니까. 모든가 어떤 이런 거야. 자, 봐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힘을 x의 절대값은 0보다 크다, 아니다. 자,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둘 다 대답할 거야. 참은 우지 거짓인 이유는 분수 같은 거. 분수는 0보다 커요. 아, 아니 선생님 이게 공부야. 명제는 이렇게 서로 생각하고 얘기하는 공부야. 없어? 보통 또 선생님이 디렉티브 해드리면 우리는 봐봐 어떤 문장 줬어? 야 참인지 거짓인지 얘기해봐 라고 했을 때 우리의 목적은 거짓임을 밝히는 게 목적이어야 돼. 왜냐면 참인 건 증명을 해야 되잖아. 그건 되게 어려운 일이야. 그냥 거짓임을 밝히다가 오씨 거짓인 게 없네. 거짓을 어떻게 밝히냐? 발레를 찾는 게 제일 빨라. 이건 집합으로 표현 안 됩니다. 발레를 막 찾아 노력을 하는 거야. 아까 우진도 얘기했지만 분수가 되잖아요. 분수는 발레로 실패했지만 알겠죠? 그런 식의 발레를 막 찾다가 발레를 못 찾겠어. 그러면은 아이 참인가 뭐지 하고 찍어버리는 거야.
이러면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나마 맞출 확률이 높겠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명제를 대하는 기본 자세는 어떻게든 거짓임을 밝히고 싶은데 발레가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 거야. 참인가 보지 라고 지지를 치는 거야. 그럼 웬만하면 맞을 텐데 물론 틀릴 수도 있죠. 완벽한 풀이는 아니니까. 알겠죠? 자, 다시 가볼게. 자, 얘는요. 여러분, 모든 실수라는 건 이걸 성립하는 값이 없으면 이걸 성립하지 않는 x가 존재하면 안 돼. 어떤 x를 대입하든 모든 x를 다 대입하더라도 얘는 성립해야 돼. 나는 말인 건 알겠어? 모든이 그런 말이잖아. 이거 거짓입니다. 자, 왜 거짓이냐? 선생님, x가 0일 수도 있잖아요 라고 딱 한마디를 하면 돼. 이 발레 하나밖에 없습니다. 야, 0은 0보다 크다 아니잖아. 요거 하나 때문에 거짓이야. 그러니까 모든은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죠? 실수가 다 적을 만족해야 돼. 한 개라도 만족하면 걔는 거짓인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어떤이란 말은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건데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잘 들어봐. 어떤을 이해해야 돼. 어떤의 용어를. 절대값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다 나왔어. 자, 이건 처음 보는 어떤 그 용어기 때문에 뭐 틀려도 당연히 상관없으니까. 알겠죠? 여러분 느낌은 어때요? 이거 참일 것 같아? 거짓일 것 같아? 각자 의견 얘기해 보십시오. 뭐 틀리는 건 당연한 거니까. 뭐 제수가 맞출 수도 있고 어차피 둘 중에 하나잖아. 50%야. 그지? 어떻게 느낌 참을 것 같아? 참을 것 같아? 참을 것 같아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어떤 뭐 특정한 X가 있다는 거. 그게 답 아니야. 그게 뭐지? 답이 있어요. 그 어떤 X가 뭘 것 같아? 우진아 뭘 것 같아? 0이죠. 예, 참 맞습니다. 참입니다. 자, 일단 범준이가 얘기 되게 잘했어요. 어떤 실수 x라는 건 그냥 어떤 하나의 값만 존재하면 된다는 얘기니까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어떤이란 말은 이걸 만족하는 어떤 값 한 개만 쓰면 돼. 모든 아니니까. 알겠죠? 한 개만 쓰면 돼. 딱 봤는데 절대값이 0보다 작은 건 말이 안 돼. 그럴 수는 없어. 근데 0이 되는 건 딱 한 개 있잖아. 요 딱 하나의 숫자 때문에 이건 참이야. 왜 x가 0이면 그 어떤 실수가 0을 얘기한 거야. 그 참이 맞지. 그죠? 이렇게 되는 거 알겠습니까? 그럼 만들어 봐봐. 여기 애들이 없으면 이건 참이겠어 거짓이겠어. 거짓인 거죠. 왜 이걸 만족하는 x가 한 개만 있으면 되는데 한 개가 없잖아. 거짓인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어떤의 의미와 모든의 의미 이해되겠어? 이게 부정관계야. 이게 부정관계.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봐봐. 만약에 내가 이제 문제를 만들어 볼게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절대값 x는 0보다 크다. 이거 아까 거짓이었습니다. 발레는요 0 때문에. 얘를 내가 P라 해볼게. 알겠죠? 얘의 P는 근데 그냥 조건이 아니라 명제긴 하죠. 명제, 뭐 문장 중에 명제가 되는 것도 있을 거니까 나 P가 참인지 거짓인지 파악해 말하기 문제는 했어. 나 P를 적으라는 얘기잖아. 나 P 써볼게. 자, 얘의 부정을 쓰는 겁니다. 모든의 부정은 뭐라고? 어떤이라고. 이 말이 바뀌어야 돼.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에 대하여 절대값 x는 부정을 쓰는 거니까 동사가 바뀌어야지. 어떻게 되겠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야죠. 여기 위에 문장의 부정은 이 아래에 적혀있는 문장입니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얘의 부정문이 이렇게 되는 것도 알아야지. 알겠습니까? 얘는 보니까 참이네요. 아까 내가 말한 그 문장. x가 0이 있으니까. 알겠죠? 뭐 원래 명제가 거짓이라고 부정 있고 거짓이 필요 없으니까 그건 뭐 따져봐야 아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부정은 이렇게 만드는 거야. 자, 보통 두 문장 부정은 어떻게 나오냐면 봐봐. 1보다 큰 x가 2보다 작다. 얘가 P야. 얘의 부정은 구해라 나왔어. 이거 두 문장이야. 왜 두 문장이냐? 여기 이런 거잖아. x가 1보다 작고 and x가 1보다 크고다. 나왔고 2보다 작다. 이 말 합쳐 쓴 거 이거 아니? 그죠? 얘 두 문장이야. 이해겠어요? 그러면 얘의 부정을 쓴대.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얘 부정하고 오하라고 부정해야지. 드모르간 하듯이. 우리가 드모르간이 A, 여, 교, 비, 여 하면 얘 드모르간으로 여지껏 뽑아내면 부정 하잖아. 그래서 그것처럼 다 부정하면 되겠죠? 그럼 봐. 얘의 부정을 써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 x가 1보다 작거나 그죠?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게 부정문을 만드는 방식이에요.
이해되겠어? 근데 수직선은 굳이 이런 공식에 기대지 않아도 되는 게 생각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게 봐봐. P란 놈이 1부터 2까지야. 여기 P야. 그지? not P는 P가 아닌 거잖아. 그럼 생각만 해도 돼. P가 아닌 거면요. 봐봐. 1은 여기는 있으니 여기는 없어야지. 왼쪽이겠네. 또는 2에 색칠해야지. 오른쪽이겠네. 여기 P가 아니고 not P가 되겠죠. 그 not P라는 게 반대말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진리집합도 봐봐. P의 진리집합이 대문자 P로 표현 쓰는 거야. not P는 뭐겠어? P의 여집합이 되겠지. 그렇게 연결되는 거야. 그래서 집합과 명제 배우는 이유가 명제에 대한 많은 표현들이 집합이랑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명제 문제고 집합 문제고 집합 문제, 명제 문제는 이제 그런 순간 옵니다. 알겠죠? 이게 섞여버리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집합을 명제를 표현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배우는 건 명제라는 것은 저렇게 가정과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툴을 얘기하는 건데 그 각각의 문장들을 조건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용어를 정확히 알아야 대화가 되니까 알겠죠? 그 조건이라 부르고 그 조건이 참이되게 하는 집합을 우리 진리집합이라 부른다. 명제의 조건들을 집합으로 표현하기도 하는구나. 자,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문장을 주고요. 명제를 주고요. 야, 참거지 판단해. 참거지 판단해. 이게 다야 사실은. 알겠죠? 그럼 딱 봤을 때 일단 두 조건과 결론이 집합으로 표현이 가능해? 그건 쉬운 문제야. 왜? 포함 문장 보면 되거든요. 이렇게 포함돼 이쪽 참이야. 반대로 포함돼 이쪽이 참이야. 반대는 거짓이겠죠. 알겠죠? 선생님 집합으로 저는 표현이 안 되는데요. 그럼 이거 알아서 풀어야지 이렇게. 그죠? 그럼 숫자 작대로 넣어봐. 이게 선생님 잠깐 1일 때 되고 2일 때 되고 0일 때 되고 숫자를 넣을 때 당연히 이게 약간 정수라면 0도 넣어보고 양수도 넣어보고 음수 넣어보고 이렇게 변화를 줘야 되겠죠. 한쪽 방향 수만 넣으면 당연히 안 될 거니까. 알겠죠? 그런 식으로 넣어봐서 발레를 찾아서 발레가 있어? 그럼 거짓인 거죠. 발레가 없어? 찍을 거면 참이나 찍는 게 맞지. 그게 확률이 좀 더 높겠죠. 내가 발레를 못 구했는데 그잖아. 거기 지지를 치는 거야. 아, 참인 것보다 발레가 없네. 이렇게 쳐버리는 거지. 알겠죠? 그런 거 하는 게 이 참거짓 판단입니다. 진입파악이고요. 부정문을 이렇게 만든다. 거기에 이 모든가 어떤 의미를 잘 파악해라. 알겠습니까? 네. 그 정도면은 명제 일단 첫 스타트는 잡아놓은 겁니다. 이제 문제 좀 풀면서 명제가 어떤 건지를 감을 잡을 건데 지금 잠깐 쉬는 시간을 드리죠. 이거 필기 따 하시고 필기본 있는 시험 추가 필기 필요한 것만 하시고 알겠죠? 필기를 해야 됩니다. 진도를 나름대로 좀 빨리 나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적응 공부해야 돼요. 알겠죠? 필기 놓으시고 지금 쉬었다가 이제 문제 풀면서 좀 더 정리를 해보죠. 우진이 필기장 없어. 거기 봐봐. 똑같지 않아. 자, 이제 방금 얘기한 명제에 대한 문제를 여기 풀고 그 뒷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명제는 내용은 많지 않은데 문제 유형은 아까 얘기했죠. 되게 많아요. 이 질문하기 나름이니까 봐봐. 76페이지 같이 가볍게 읽어봅시다. 76페이지입니다. 자, 필요한 수학적 상식은 나올 때마다 정리해드릴게요. 자, 보기에서 명제인 것만을 556번입니다. 개념 좀 체크해 볼게요. 보기에서 명제인 것만은 있는 대로 고르시오. 기억. 1년은 12개월이다. 참인 명제죠. 그죠? 명제 맞습니다. 니은 x제곱은 1이다. 이거 명제 아니에요. 아니죠. 이런 방정식은 일반적으로 명제가 아닙니다. 이 x 값에 따라서 참일 수도 있고 거짓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확인할 수 없죠. 니은 아니고요. 디귿 짝수인 소수는 없다. 명제 아니에요. 명제 아니에요. 명제죠. 거짓인 명제죠. 짝수인 소수가 있죠. 2잖아. 2. 그죠? 거짓인 명제입니다. 명제 찾는 거야. 니은 2 더하기 3은 6이다. 명제죠. 틀린 말이니까. 알겠죠? 맞는 말이냐 틀린 말이냐가 확정되냐라는 거야. 니은 오늘은 날씨가 좋다. 명제 아니죠. 그죠? 날씨 좋은 거면 기준이 뭐가니까 그런 얘기 아니에요. 감을 오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진리집합에 대한 이해를 좀 해보자. 자, 전체 집합은 10 이하의 자연수고요. 5, 7입니다. 다음 조건에 대한 진리집합을 구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조건 P가 X는 소수이다. 물론 얘는 명제 아닙니다. 그냥 조건 문장일 뿐인 거죠. 알겠죠? 얘의 진리집합은 집합기호 쓰시고 2, 3, 5, 7 뭐 이렇게 3개 얘기했다. 4개, 2, 3, 5, 7, 4개는 그쵸? 그런 거고요. 558번 2차 부등식을 풀라네요. 이것 또한 명제가 아닙니다. x의 값에 따라서 참것이 바뀌기 때문에 그냥 문장일 뿐인 거야. 문장 P인 거죠. 알겠죠? 얘를 풀면 이게 4, 2 위에 마이너스니까 그냥 풀란 얘기야. x 플러스 2와 x 마이너스 4보다 작과 같다 이 말인 거니까 2차 부등식은 두 숫자 사이가 정답이죠. 얘는 나한테 진리 집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전체 집합이 1부터 10까지 자연수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 사항이 되는 이 조건을 참으로 하는 집합은 1, 2, 3, 4, 4개밖에 없겠죠. 알겠습니까? 이게 그 문장의 진리 집합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우진 알겠어? 그런 얘기고요. 자, 나머지는 다 참거짓 판단 문제라서 여러분이 풀어보면 되고요. 563번을 가볼게. 563. 563에 다음 명제 중 참인 걸 골라라.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문제가 이런 것들입니다. 알겠죠? 기억부터 볼게요. 4의 배수는, 자, 4의 배수는 이면 2의 배수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죠. 됐습니까? 일단 뭐 발레는 없고요. 알겠죠? 이걸 뭐 명확하게 설명하려면 4의 배수 집합을 P라 하고 2의 배수 집합을 Q라 하면 진리 집합이 이렇게 포함돼요. 가는 게 참이야. 우진 알겠어? 얘를 P라 치고 얘를 Q라 치고 포함이 이렇게 되죠. 2의 배수 훨씬 더 많은 원소를 갖고 있으니까 참입니다. 니은 억각의 크기는 항상 서로 같다. 어때요? 억각 기억나?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인 거야. 지금 알겠습니까? 옛날에 탁 끌고 옵니다. 이렇게. 근데 자주 나오진 않아. 나오면 뻔하게 나오고. 억각. 억각 뭔지 기억나요? 억각 이런 겁니다. 요거는 또 수학적 상식으로 억각 하나 공부해놓을까? 억각. 억각이라는 건 하나의 직선이 두 직선과 만났을 때 요 각과 알파 할게요. 요 각 베타. 각은 알파 베타 가만 많이 쓰거든. 알겠죠? 저게 억각이에요. 요건 억각이라고 부르거든? 억각은 항상 똑같다. 참여 오지. 참? 우진 어떻게 생각해? 거짓입니다. 거짓이에요. 왜냐면 여러분 중학교 1학년 때 이게 평행하면 억각이 같다라고 배웠어. 평행하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이게 평행하지 않으면 억각이 다릅니다. 알겠죠? 그 다음 얘기한 김에 요거를 억각이라 부르는데 여러분 이것도 기억나요? 나온 김에 정리합시다. 요각과 요각. 뭐라고 불러요? 동의가 맞습니다. 동의각도 항상 같지 않습니다. 저 두 직선이 평행하면 같은데, 알겠죠? 평행하지 않으면 다르기 때문에, 알겠죠? 혹시 동의각으로 얘기하더라도 잘 판단해라. 알겠죠? 그 다음 디귿 한번 연습 더 할까? 디귿 두 홀수에 합은 홀수이다. 이거 너무 쉽다. 그죠? 두 홀수하면 짝수죠. 거짓입니다. 아주 간단한 명제들이죠. 이런 것들이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다음 페이지 77페이지 가시죠. 자, 부정문 만들기 좀 해볼게요. 566번입니다. 자, 다음 명제의 부정을 말하고 그 부정이 참인지 거짓인지 밝혀봐봐. 뭐 이런 문제 알겠죠? 가봅시다. 자, 자연수는 정수이다의 부정은요. 자연수는 정수가 아니다. 이 한 문장 부정은 동사 부정이에요. 알겠죠? 자연수는 정수가 아니다 라고 쓰시면 되고 자연수는 정수가 아니다는 거짓이죠. 자연수는 정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거짓인 부정이 나오겠네요. 이해되겠습니까? 그 다음요. 5, 6, 7이 되는 두 문장이죠. 4는 6의 약수도 아니고 2의 배수도 아니다. 이건 이제 본 명제고요. 알겠죠? 본 명제고 우리는 얘의 부정을 써야 되니까 이거 두 문장 부정이야. 알겠죠? 써볼게. 4는 주어니까 부정을 하는 게 없고 6의 약수도 아니고 했으니까 뭐라 해야 돼? 6의 약수 이거나 이렇게 돼야지. 아니고는 and니까 and의 부정은 or입니다. 한글로 쓰면 이거나가 맞는 거지. 그죠? 그러면 6의 약수 이거나 2의 배수도 아니다 했으니까 2의 배수 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 이해겠어? 부정 쓰는 건 알겠어? 오케이. 요게 부정문인데 자 이거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둘 다 대답해야 돼. 빨리 생각해 대답해. 참. 참 그렇죠. 6의 약수는 아니지만 여기에 해당 사항이 있기 때문에 원래 또는 둘 중에 아무 때나 해당만 되면 되겠죠. 참입니다. 잘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부정문 만드는 거다. 상황 이해했습니까? 뭐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571번 하나 가볼게. 이게 부정문 만들기가 이렇게 좀 수학적으로 명확한 표현을 쓰면 되게 쉬운데 이렇게 얘기하면 생각보다 헷갈립니다. 알겠죠? 봐봐요. 자, 임의의 세 실수 A, B, C에 대해서 자, 요런 모양 나온 김에 또 정리 하나 할게요. 이게 수학적 기본 상식이 많이 필요해서 나올 때마다 얘기 좀 해드릴게. 옛날에 쌤 얘기한 적이 있어요. 우리 이렇게 과정에서. 자, 실수 A, B에 대해서 XY라고 XY에 대해서 봐봐. 이런 그 수학적인 기본 성질을 많이 알고 있어야 돼. 이 명제가 좀 어려울 수 있어. 그래서 봐봐. 자, 실수 XY에 대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이다. 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요거 우리 이렇게 배운 적 있어. 실수가
제곱의 합이 0이래. 무슨 말일까? 둘다 둘 다 0이라는 얘기야. 왜냐면 실수를 제곱하면 얘는 양수 아니면 0일 거야. 양수 아니면 0인데 더해서 0 되려면 0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둘 다 0이라는 얘기야. 무진 안 했어? 그럼 봐. 실수 xy에 대해서 절대값의 합이 0이다. 이거 무슨 말일까? 같은 이유로 둘 다 0이라는 얘기야. 이해되겠어? 오케이? 자 이제 좀 난이도 올라갑니다. x제곱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 xy 더하기 y제곱. 이 2차식을 생각보다 많이 보게 될 거야. 명제에서 알겠죠? 오케이? 자 이런 식이야. 플러스인 것도 있고 마이너스인 것도 있고 똑같기 때문에 한 번에 적은 거 알겠죠? 자 실수 xy에 대해서 얘를 만족한대요. 이거 싹 다 뭔 얘기냐? 좀 더 있다. 좀 더 쓰자. 둘 다 0이라는 얘기야. 자 이게 왜 둘 다 0인지는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x 플러스 yi가 0이다. 기억나? 복소수. xy가 실수인데 얘가 0이래. 그 말은 둘 다 0이라는 얘기야. 이것도 이해했어? 왜냐면 이 i랑 실수랑 산수가 안 될 거 아니야. 근데 결과가 0이려면 빵빵이라는 소리야. 알겠죠? 여기에 적혀있는 이 모든 문장이 다 무슨 얘기냐? x가 0이고 and y도 0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이 중에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요거일 거예요. 선생님 이거는 왜 둘 다 0이죠? 이거 풀면 2차 원식 같은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자 내가 증명을 할게. 앞으로 요식 잘 눈에 박아놔. 알겠죠? 봐봐. 얘가 왜 0이냐? 선생님이 마이너스 버전으로 증명할게요. 내용은 똑같으니까. 얘 합이 0이라는 건 이거 둘 다 0이라는 소리야. 선생님은 이 문장을 외워놨기 때문에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자 근거를 제시하면요. 봐봐. 이건 증명이야. 가볍게 들어. 자 얘가 0이면 x도 0, y도 0이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잘 봐. x제곱 마이너스 xy 더하기 여기 y제곱을 이렇게 쓸게요. 4분의 1 y제곱 더하기 4분의 3 y제곱이라 쓰겠습니다. 뭐 상관없죠? 나 증명하는 거니까. 얘들 더하면 y제곱 맞잖아. 같은 식 맞지? 그쵸? 여러분 요거 인수분해하면요. x 마이너스 2분의 1 y의 제곱입니다. 여러분들이 증명할 거 아니니까 내 말이 틀리지 않는지만 틀렸는지 아닌지만 보면 돼. 됐어요? 이거 인수분해하면 이거 돼. 알겠지? 그럼 봐. 이 식은 얘랑 같고 이 식은 얘랑 같습니다. 그러면 봐봐. 제곱의 합이 얘는 어차피 양수니까 0이래요. 둘 다 0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가 0 되려면 y가 0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죠? y가 0인데 얘가 0이려면 x도 0이 돼야지. 이거 증명한 거야. 봐봐. 얘가 성립한다는 건 결국 둘 다 0이라는 얘기야.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이런 증명을 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알겠죠? 이 문장 꼭 외워두세요. 알겠습니까? x제곱 더하기 혹은 마이너스 y제곱의 합은 0이다라는 건 둘 다 0이라는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이런 문장들이 좀 나올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은 x랑 y가 둘 다 0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구나 라고 딱 익혀둘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는 외워야 되고 나머지는 이해죠.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571번 볼게요. 571입니다. 여기를 지우고 일단 여기 좀 571입니다. 571 보시면은 자 임의의 세 실수 A, B, C에 대해서 A-B의 제곱과 B-C의 제곱과 C-A의 제곱이 더한 게 0이다 라는 건 셋 다 0이라는 거 이해되지? 그죠? 제곱의 합이 0이라는 건 다 0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주어진 문장은 이런 뜻이에요. A-B가 0이라는 건 A랑 B랑 같고 and 그지? B랑 C랑 같고 and C랑 A가 같다 이 말이잖아. 요 말 이해되겠어? 그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주어진 문장은 A랑 B랑 C랑 다 똑같은 거야 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나한테 구하라는 게 야 얘의 부정을 찾아봐봐 이 말이야. 자 A랑 B랑 C가 다 똑같다 라는 말에 부정을 찾아보세요. 자, 이 풀이가 필요한 문장이 한 몇 개 있어서 1번 정도만 내가 풀어줄게요. 1번의 이 뜻이야. 3개 곱한 게 0이 아니다라는 건요. A가 B랑 다르고 and B랑 C도 다르고 0 되면 안 되는 거니까 and C랑 A 다르다 이 말이야. 알겠죠? 1번은 풀이하는 식으로 나왔으니까 내가 풀어줬어. 자, 주어진 문장의 부정은 과연 몇 번일까? 4번도 뭔가 풀이해야 될 문장이지만 4번은 답이 아니니까 제끼고 나머지만 보세요. 5번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약간 국어적인 부정 같은 경우는 수학적 법칙으로 푸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해로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 개가 다 같다의 반대로 세 개가 다 같은 건 아니다. 그 말은 셋 중에 다른 게 한 개라도 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죠? 약간 언어적인 측면인 거지. 알겠죠? 이렇게 여러분이 판단할 수도 있으니까 부정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해놔라.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넘어가서요. 78페이지입니다. 78페이지에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는 거야. 봐봐, 또 오늘 첫 시간이니까 이제 용어부터 정리합시다. 자, 574 보시면요. 자, 574입니다. 8의 배수이면 2의 배수이다. 일단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참이죠. 8의 배수는 2의 배수가 포함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포함을 보는 게 제일 명확해요. 우진 알겠어? 자, 근데 얘는 그걸 묻는 게 아니죠. 다음 명제 가정과 결론을 말해라 라고 용어 정리하는 개념 문제니까. 알겠죠? 그럼 여러분 답을 이렇게 쓰면 돼. 가정 땡땡 8의 배수이다 이렇게 쓰면 되고, 결론 땡땡 2의 배수이다 이렇게 쓰면 돼. 알겠죠? 그냥 뭘 얘기하는지 용어만 체크하는 개념 문제야. 그런 거고, 이제 그 뒤부터 쫙 펼쳐지는 거야. 뭐가? 참 거짓 판단해라 하고 쫙 문제 내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 중에 여러분이 조금 어려워할 만한 것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579번 잠깐 봅시다. 579번. 요건 아예 풀어버리자 같이. 579 봐봐. 1번 x제곱이 1이면 x는 1이다. 자, 범준이가 해봐요. 참이야 거짓이야? 뭐지? 거짓 이유는? 마이너스. 그렇지. 정확합니다. 발레를 얘기하는 제일 정확한 거야. 알겠죠? 이건 거짓이고요. 우진 알겠어? 자, 우진이 이제 이번에 보자. 둘의 합이 양수면 둘의 곱이 양수다. 참이야 거짓? 우진은? 거짓이. 거짓 이유는? 그 x가 2 같은 거. x가 2, y는? 마이너스. 오케이. 정확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알겠지? 야, 거짓이래. 너가 거짓입니다. 그래서 야, 왜? 이러면 선생님 예를 들면요. 하나만 다 얘기하면 돼. 알겠죠? 그러니까 그 하나가 뭐냐면 가정을 만족하면서 결론을 만족하지 않는, 그죠? 그 얘가 발레인 거니까. 이해되겠습니까? 그거 하나 찾는 거야. 거짓 맞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범준이 해봐. 절대값 x가 1보다 크다이면 x제곱도 1보다 크다. 참여 거짓. 참 맞습니다. A면 A. 이거는 발레는 찾기 어려울 것이 참이니까. 알겠죠? 참인 거 정확히 하려면 풀어야 돼. 알겠죠? 여러분 이건 우리 바로 풀 수 있죠? 절대값이 1보다 크면 풀 줄 알아야 돼.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1보다 크다 이게 되죠. 풀이법, 그죠? 자, 이거 풀 수 있죠? 2차 부등식은요 바로 푸는 게 아니야. 넘겨서 인수분해. x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0보다 크다. x가 이거 풀면 마이너스 작거나 1보다 크다죠. 똑같은 문장이죠. 알겠습니까? 당연히 참입니다. 알겠죠? 이거 양쪽 다 참이냐? 얘이면 얘도 참이고 얘이면 얘도 참이다. 왜? 같은 문장이니까. 알겠죠? 그렇게 판단하는 게 이런 것들이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우진이 5번 한번 볼까? 5번? 우진이 5번 어때? 네 각이 모두 직각인 사각형은 정사각형이다. 참여 거짓. 거짓입니다. 왜? 직사각형도 있죠. 그죠? 반대는 참이에요. 예를 들면 정사각형은 네 각이 모두 직각이다. 이건 참이죠. 알겠습니까? 그 문장 순서도 되게 중요하겠죠. 그런 거 따지는 게 여기야. 따지는 거 많이 연습해보고. 봐봐. 문장이 연기가 안 돼 있죠. 그죠? 다 개별이야. 그냥 너네가 아는 그냥 수학적인 모든 얘기 하는 거니까 이거는 많이 풀면서 실력을 늘려야 돼. 알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아까 선생님 잠깐 얘기했지만 이 79페이지에 유형 4번의 별표 거짓인 명제의 발레라는 이 거기 별표 하나 해주세요. 얘가 시험에는 보통 뭐 그냥 가벼운 문제로 한 개를 내는데 생각보다 너네가 좀 틀리기 때문에 이걸 꼭 외워두라는 거야. 아까 선생님 뭐라 했냐면 여기 있어. 자, P면 Q에다가 거짓이 되면 발레는 어디 있다고? P에서 Q를 뺀 차집합에 발레가 들어있는 거야. 거기에 원소가 있기 때문에 거짓인 거야. 포함이 안 될 거니까. 뭐라고? 자, 정리 다시 할게. P면 Q이다의 거짓 어디 있다고? P 차집합 Q에 있다고. 알겠습니까? 이렇게 딱 뭔가 공식처럼 외워놔야 풉니다. 이걸 이해로는 풀기 너무 어려우니까. 왜 이해가 어렵냐? 문제를 보통 이렇게 내요. 봐봐. 585번입니다. 585번입니다. 문제 볼게요. 자, PQ의 진리집합이 PQ다. 이거는 뭐 아는 말이고요. 그죠? 얘가 뭐라 했냐면 not P이면 not Q이다가 거짓임을 보이는 발레가 어디에 속해 있냐 이렇게 얘기했어. 오케이? 그나마 P면 Q이다의 거짓이 발레는 여기 있는 게 쉽게 이해는 되는데
P나 Q가 저렇게 모양이 바뀌어버리면 이해를 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식을 외워두는 소리. 자, P명 Q이다의 발레는 P 차집합 Q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봐봐. 예이면 예이다의 발레 어디 있겠어? 예의 진리집합은 P 여집합이겠죠? 예의 진리집합은 Q 여집합이겠죠? 그죠? 요게 발레인 어디 있다고? 예 차집합 예에 있다고. 알겠어? 그러면 이 명제 발레는 외워서 이렇게 풀어야 돼. 여기 있습니다 라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긴 게 지금 거기 뭐 없어요. 괜찮습니까? 그럼 뭐 우리가 집합 연산을 했으니까 이게 어딜 얘기하는지 표현이 뭐 다르게 돼 있겠죠.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거 어디냐면, 자, 보자. 이게 어디 있는 거냐면 누가 있고 PQ가 있는데 이 정도는 쉽게 하죠. P 여집합이 얘랑 얘잖아, 그렇죠? 여기에서 Q 여집합 빼는 거니까 요거 빼면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아, 여기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아, Q 차집합 P가 답이네. 알겠습니까? 같은 영역이니까. 무진 알겠어? Q 차집합 P 얘기하는 거 몇 번이야? 빨리 찾아. Q 차집합 P랑 똑같은데 어디 있어? 4번. 몇 번이요? 4번. 4번 맞습니다. 범준 알겠어? 그렇죠. 여집합이 있는 게 뒤로 빠지는 거니까. 4번이 Q 차집합 P죠. 체크 되겠습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거야. 자, 그 다음 어떤 모듈에 대한 얘기가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요건 풀기 어렵겠다. 587번 보여줄게. 587 봐봐. 587. 587입니다. 587. 자, 587. 뭐 문제 간단하죠. 다음 명제가 참거짓인지 판단해라 이 말이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 0보다 큰지 확인해봐 이렇게 나왔어. 자, 이거 2차 부등식이죠? 이거 풀려면 인수분 해야 돼. 인수분이 안 됩니다. 인수분이 안 되면 보통 어떻게 하죠? 2차 부등식이나 2차 방정식에서 인수분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근해공식. 이거 근해공식 하시면 이거 허근 나와요. 오케이? 그럼 내가 이렇게 치고. 알겠죠? 무신 알겠어? 이거 허근 나와, 허근 알겠죠? 야, 이거 허근 나오는데 그럼 이거 참여 어디시요? 일단 요거 근해공식 쓰면 허근 나와. 그럼 참여가 어디실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성립한다. A다. 참여 어디시? 어디다 표? 어디다 이렇게? 참입니다. 왜냐면 범준아 허근 나오는 그래프 어떻게 되겠어? 2차 함수. 요 y는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요 그림 어떻게 되겠어? 떠 있잖아. x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뭐야? 양수지. 그래서 이건 참입니다. 알겠죠? 0이 될 수도 없고 허근이니까. 알겠습니까? 저런 거 묻는 거야. 봐봐, 또 벌써 2차 부도식 얘기하고 있잖아. 그지? 아까 우리 중1 억각 동의까지 얘기했잖아. 알겠습니까? 범위가 없어요, 여기는. 알겠지? 많이 경험해. 자, 그래서 588입니다. 요거는 그냥 읽으면서 풀 수 있겠다.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이 0보다 작냐 그랬는데 이거 거짓이에요. 왜냐면 x제곱은 0보다 작을 수가 없어. 알겠지? 그래서 뭐 어떤이라는 숫자 한 개라도 있으면 되는데 없습니다. 거짓이죠. 알겠죠? 뭐 그렇게 어떤과 모든도 어떤 의미인지 알겠지? 우진 알겠지? 그걸로 참고해서 잘 따지면 되겠죠? 명제에서 배우는 내용 자체는 되게 작아요. 근데 문제의 범위가 넓어지는 거지. 풀이 범위가. 이해되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것들은 다 해결된다 보시면 됩니다. 자, 또 한 개 더 볼게요. 596. 오늘 좀 진도가 좀 나갈 거야. 잘 들어야 돼. 596입니다. 다음 주까지 진도 좀 빼놓고 중간원 대비를 들어갈 거니까 잘 따라오세요. 중심 내용은 선생님이 잘 정리해 줄 테니까. 자, 596 보시면요. 또 이렇게 나와 있어. 이거는 나중에. 여기 지워야지. 자, 문제 뭐라 했냐면 PQ의 진리집합 PQ라 이건 아는 말이죠. 자, 밑줄 하나 칠게요. not Q이면 P가 참일 때 밑줄 not Q이면 P가 참일 때 not Q이면 P가 참일 때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라 하고 보니까 명제 문제에서 집합을 요구하고 있죠. 원래 명제와 집합이 진리집합 때문에 한 얘기거든.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명제를 집합으로 받아야지. 그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 not Q라는 건 Q의 여집합이 이 말이죠. P는 P고요. 이렇게 가는 게 참이라는 건 이렇게 포함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럼 봐. Q 여집합이 P에 포함될 때 다음 중 올바른 맞는 것을 찾아라 이 말 연산 문제인 거죠. 알겠습니까? 포함한 게 던진 연산 문제 낸 거야. 이해됐어요? 자, 쌤 요거 단어 잘 보세요. 여집합이 P에 포함된대.
이게 우리가 A가 B에 포함된데 이런 거 많이 풀어봤어. A를 B 안에 이렇게 쓰면 돼 이렇게. 이걸로 문제 풀면 돼. 이거 이해되죠? 그죠? 근데 여집합이 P에 포함돼? 이거는 우리가 그리기 생각보다 애매해요. 왜냐면 봐봐. 여집합이 P에 포함돼? 저거 그대로 그리면요. 여집합이 P에 포함돼? U가 있고 Q가 여기 있습니다. Q의 여집합이 바깥인데 이게 P에 포함되면 P를 어디 그려야 되지? 애매해집니다. 쌤 P를 먼저 그리면 되지 않습니까? P를 먼저 그리면 여집합이 여기 안에 있어야 되는데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죠? 상황이 됐어? 일반적인 벤다그램 상황이 아니란 말이야. 되게 애매하다고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제일 좋냐? 이렇게 하면 제일 좋아요. 자, 지금 내가 알려드리는 건 학생이 나한테 되게 오래됐지만 학생이 나한테 제시한 방법입니다. 너무 괜찮아서 내가 그림부터 그걸 가르쳐주는데 어떤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선생님, Q 여집합을 그냥 이렇게 그리면 안 됩니까? 라고 모 학생이 나한테 질문한 거야. 그러면 Q 여집합이 P에 포함되어 있잖아. 전체 여기 있을 것이고. 이렇게 그리면 돼요. 이해되겠어요? 그러면 Q 여집합을 집합으로 보는 거지. 그러면 Q는 어디 있겠어? 얘가 아닌 거니까 얘랑 얘가 Q인 거야. 얘 두 개가. 그럼 얘를 표현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해되겠어요? 뭐지 뭔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집합이 포함된다는 건 여집합 그걸 하나의 집합으로 표현해. 그럼 되게 쉬워.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알겠어? 그럼 봐봐. 풀어볼게. 1번 가보겠습니다. 1번 P 합집합 Q 여집합은 뭐 Q다 그랬습니다. 이거 해보면 되죠. Q 여집합이 여기고요. P가 여기입니다. 합하면 P네요. 그죠? 틀렸다. 이해되겠어? 요거 보면서 풀면 돼. 알겠지? 그 다음 2번 P 합 Q가 유냐가 됐어. 확인해볼게. P가 요거 두 개. P. 그지? Q는 요거 두 개. 합치면 U 맞네요. 2번 차이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집합에 포함한 게는 이렇게 하세요. 알겠죠? 아주 쉽습니다. 알겠죠? 여집합 자체를 하나의 집합 A처럼 보는 거야. 그냥. 그럼 걔가 아닌 게 Q인 거지.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풀면은 여러분들 쉽게 풀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점검해 봐라.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집합과 명제가 같은 표현들이라 볼 수 있구나. 알겠죠? 명제 P가 집합 P가 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알겠죠? 명제 Q가 집합 Q가 되는 거고 not P가 Q 여집합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not P면 P 여집합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연동시킬 수 있다. 그럼 명제 문제로 집합을 내기도 하고 집합 문제로 명제를 질문하기도 합니다. 그게 같은 결이다라는 걸 이해하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포함관계 가는 방향으로 참인 거니까. 이해됐어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이제 81페이지 가시죠. 요 부정까지 지울게요. 여러분 오늘 쌤이 나가는 진도가 명제의 거의 80%가 끝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집합과 비교하면 내용이 제일 작아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 이제 기말 시험 대비할 때 명제가 여러분들 많이 괴롭힐 거야. 왜? 문장이 다양하니까. 알겠죠? 명제 내용은 없어. 별로 없는데 문장이 다양하니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우리는 근데 지금 선행이니까 명제에 대한 기본 그 내용 위주라면 그 금방 배웁니다. 알겠죠? 자, 우리가 지금 첫 번째 그 진입하는 방법, 그죠? 포함관계나 발레찾기. 두 번째 부정문 만들기. 거기에 이제 모든 거 어떤 이해까지 정리했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 자 쌤이 대우라는 이 말을 알려드릴 겁니다. 알겠죠? 이건 용어야. 그 용어를 내가 전달하는 거야. 알겠죠? 자, 무슨 용어냐? 역이란 용어와 대우라는 용어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P명 Q이다라는 이제 본 명제가 있어요. 이 명제야, 명제가 딱 있습니다. 명제가 있을 때 우리가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자, 이 명제 역을 구해라라고 표현합니다. 알겠죠? 자, 요 명제 역은 이렇게 쓰는 거야. 가정과 결론이죠, 이거, 그죠? 가정과 결론을 딱 뒤집은 걸 역이라고 해요. 그러면 요 명제 역은 Q이면 P다라는 게 역입니다. 이건 용어야, 풀이법 아닙니다. 알겠죠? 역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거는 명제의 가정과 결론을 뒤집은 걸 역이라고 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얘의 역은 얘가 되는 거죠. 얘의 역은 얘가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역이라는 용어가 있구나를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대우명제라는 게 있어. 대우명제. 대우명제 뭐냐면 얘의 대우를 써봐라 라고 표현합니다. 알겠죠? 그럼 대우라는 말은 뭐냐? 이런 거야. 봐봐. P명 Q이다 가정결론 있어. 이거를 뒤집어서 부정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
not P이면 not Q이면 not P다. 이걸 쓰는 거예요. 이걸 대우라고 불러요. 그 용어예요, 용어. 알겠죠? 뭐 법칙 이런 거 아닙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P이면 Q이다 해서 얘를 대우 명제는요. not Q이면 not P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자, 요거는 용어의 전달이고요. 알겠죠? 여기에서 우리가 꼭 중요시 여겨야 될 게 뭐냐? 요겁니다. 성질. 본 명제와 이게 제일 중요해. 본 명제와 대우 명제는 참 거짓이 항상 일치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얘가 참이야? 얘도 참이야. 얘 거짓이야? 얘 거짓이야. 쌤, 역은요? 몰라. 네가 확인해 봐야지. 둘 다 참일 수도 있고 둘 다 거짓일 수도 있고 참 거짓일 수도 모르는 거야. 확인해 봐야 되는데 원래 명제와 대우 명제는 무조건 참 거짓이 일치합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왜 그러냐면 이건 성질이니까 증명해 줘야지. 이런 용어는 증명할 게 없잖아. 전달이니까. 요건 성질이니까 증명해 줄게. 봐봐. 왜 그러냐면 이런 거야. 자, P이면 Q이다가 참이라 가정해 볼게요.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집합으로 표현하면 P라는 진리집합이 Q라는 진리집합에 포함하는 거 아니야? 맞아? 자, 근데 얘의 대우를 내가 써보면 대우 명제는 not Q이면 not P다가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얘네들은 진리집합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우리가 집합에서 배웠죠? P가 Q에 포함되면 여집합들은 반대로 포함돼. 그러면 여집합들은 Q 여집합이 P 여집합이 포함된단 말이야. 그걸 이미 배웠단 말이죠. Q 여집합이 P 여집합이 포함되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거는 여집합들의 비교니까. 그래서 화살표만이 바뀐 이게 참이 되는 거죠. 얘가 참이면 얘도 참인 거지. 얘가 거짓이면 이게 포함되지 않았으니까 얘도 포함되지 않을 거란 말이야. 거짓인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 역대우에서 용어를 이해하는 건 당연한 기본이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요 말입니다. 어려운 말도 아니죠. 어떤 명제와 대우 명제는 항상 참 거짓이 같아. 이랬어요? 그러면 이 성질을 언제 써먹냐? 자, 사용을 언제 하냐? 잘 들으세요. 이 사용은 부정문이 많은 문제, 명제. 부정문이 많은 명제. 뒤에 있는 3단 논법 유형. 요런 데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3단 논법은 다음 시간에 배울 거고, 부정문이 많은 명제는 무슨 얘기냐? 자, 아까 쌤이 안 그래도 하나 풀려다가 요거 얘기해주고 풀어야지 하는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앞으로 잠깐 올라갈게요. 어디냐면 577번입니다. 577번 577. 따라와. 577. 오늘 갈 길이 많아. 조금만 더 가면 돼. 많이 남진 않지만 할 건 많아. 봐봐. 577 봐봐. 자, 두 실수 xy에 대해서 xy에 대하여 보세요. xy가 0이 아니면 이게 명제죠. 이면 제곱의 합도 0이 아니다. 이렇게 나왔어 지금. 그렇죠? 이해됐어요? 자, 물론 이제 발레를 잘 잡고 생각을 잘하는 친구들은 이대로도 풉니다. 알겠죠? 근데 이걸 이대로 푸는 애들은 공부 안 한 거야. 자, xy가 0이 아니고 아니면 제곱의 합도 0이 아니다. 이 아니다를 푸는 게 헷갈려요. 사실은. 정확도가 높을 수 없습니다. 알겠죠? 이럴 때 이제 뭘 생각해야 돼? 부정문이 많을 때는 대우를 생각하는 거야. 오케이? 자, 내가 한번 해볼게. 봐봐. 쌤, 이거 그냥 할 수 있지만 좀 헷갈리니까 쌤, 저 대우를 쓰겠습니다. 이 필요한 거. 알겠죠? 그냥 더 포괄적으로 얘기하면요. 어떤 명제를 풀기가 애매해? 너네 헷갈려? 대우를 한번 써봐. 그건 상관없죠. 알겠죠? 근데 부정이 많이 나왔어? 무조건 대우를 쓰라고 된 문제야. 얘 대우 써볼게. 대우 어떻게 써? 얘를 부정해서 앞에 써야지. 어떻게 되겠어? 제곱의 합이 뭐다? 0이면 이 말이죠. 부정하는 거니까. 얘 부정하면요? xy가 0이다 이 말 아니야? 그죠? 자, 얘와 얘는 참 거짓이 일치할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우진 알겠어? 그럼 봐봐. 제곱의 합이 0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그렇지. 둘 다 0이라는 것은 둘 다 0이면 둘의 곱이 0이다. 참이 어디야? 당연한 말이네요. 그래서 얘는 참인 거야. 이해됐습니까? 대우 명제는 이게 정말 풀기 까다로운 어떤 그 문장을 풀 때 알겠죠? 아주 요긴하겠어요. 그래서 대우 명제를 잘 활용하는 게 센스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명제에는 역과 대우란 말이 있는데 알겠죠? 역은 가정 결론을 바꾸는 거야.
참 거짓은 몰라. 뭐 개별이야 그냥. 따로 풀어야 돼 그냥. 알겠죠? 자 대우 명제는요 부정해서 바꾸는 거야. 얘는 중요해. 왜? 참 거짓 일치하니까. 문장이 헷갈려? 대우로 활용하세요. 그러면 쉽게 풀립니다. 아시겠죠? 잘 챙겨라. 자, 세 번째 역 대우가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다. 자, 오늘 용어를 많이 배워서 이런 풀 때 뭐 당연하겠지만 노트 보면서 알겠죠? 용어 체크하면서 푸세요. 자, 오늘 배울 마지막 용어입니다. 오늘 전달 많이 했어. 자, 충분. 오늘 용어만 계속 배워.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게 있어. 이것도 용어야. 조건이 뭔지는 아니죠. 조건은 문장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죠? 조건. 자, 조건에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어떻게 있냐면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혹은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겠죠? 이 조건의 이름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 봐봐. 자, 우리가 지금 명제를 배웠을 때 가정과 결론을 배웠으니까 P명 Q이다를 딱 풀 거야 내가. 이게 조건 P, 조건 Q죠? 그죠? 자, 필요 충분 조건은 P명 Q이다를 푸는데 얘가 만약에 참이었어. 이게 중요합니다. 참인 명제에서만 이름이 붙어요.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라 알겠죠? 그럼 봐. P명 Q이다가 참이었어? 그러면 그때 요 조건의 이름을 충분 조건이라 불러요. 여기 이름이야. 그때 요 조건을 필요 조건이라 부릅니다. 참인 명제에서만 조건의 이름이 붙습니다. 알겠죠? 무슨 얘기냐면 이거 어차피 용어라서 외워야 되잖아. 이렇게 외우면 돼. 얘이면 얘에다가 참이야? 그럼 봐. 얘는 주는 게 참인 거잖아. 그치? 외울 때 이렇게 외우세요. 충분하니까 주는 거야. 그러니까 주는 놈이 충분 조건인 거야. 이랬어요? 난 충분하니까 주는 거야. 비논리적이죠. 그쵸? 어차피 이름 외우는 거야. 주는 놈이 충분이야. 그러면 얘가 참이었어? 받는 놈은요? 필요하니까 받는 거야. 알겠습니까? 필요 조건. 무슨 알겠냐? 주는 놈이 충분 조건. 충분하잖아. 주는 거야. 받는 건 필요 조건. 필요하니까 받을 거 아니야. 이렇게 외우면 돼. 알겠죠? 기준은 뭐다? 참일 때만. 오케이?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필요 충분인지를 파악하는 순서. 필기를 일부러 꼼꼼하게 해주는 거야. 이런 건 안 적혀있어. 필기장에. 잘 나중에 적으세요. 자, 조건 P와 조건 Q가 있어요. 질문합니다. 야, P는 충분 조건인지 필요 조건인지 확인해봐. 이런 질문 한단 말이야. 알겠죠? 그럼 어떻게 푸냐? 첫 번째, 문제를 2번 풀어야 돼. 2번 푼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무슨 말이냐면 P명 Q이다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해야 돼. 여기 무릎 폈을게. 또 Q이면 P이다도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해야 돼. 항상 2번 푸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이름을 정하는 거죠. 이름 체크. 요 순서로 가면 돼. 알겠죠? 뭔 말이냐면 봐봐. P랑 Q랑 조건을 줬을 거야. 질문합니다. P가 무슨 조건인지 확인해봐. 이거 물어본단 말이야. 난 어떻게 푸냐? P면 Q이다가 만약에 참이었어. Q이면 P이다는 했더니 거짓이었어. 참 거짓 잘 판단해야지. 그럴 때 우리 P를 뭐라 불러? 충분 조건이라 불러. 왜? 참인 것만 보는 거야. Q는 뭐라 불러? 필요 조건을 본단 말이야. 이해되겠어? 무슨 말인지? 근데 만약에 봐봐. 내가 둘을 확인했는데 선생님 P면 Q이다가 거짓이고 Q이면 P이다 참이던데 아 그래? 그러면 그때 P는 뭐라 불러? 아니지. 필요 조건. 받는 것만 참이니까. 오케이? Q는요? 충분 조건을 보는 거야. 선생님 지금 확인했는데 둘 다 참인데요? 아 둘 다 참이면 이걸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불러. 둘 다. 왜? 얘가 필요도 되고 충분도 되니까 그때 얘를 필요 충분 조건이다라고 부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이름을 정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풀다 보면 이런 경우도 있어. 선생님 P가 Q이다를 했더니 거짓이고요. Q이면 P이다도 거짓이던데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 아, 조건의 이름은 없습니다. 알겠죠? 거짓인 명제에는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다. 참인 명제에만 우리가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의 표현을 쓴다는 거죠. 자, 됐습니까? 네. 요까지가 이제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들께 전달하려고 했던 이야기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명제 안에서의 내용만 보면 이렇게 많지 않아요. 다 문제는 다양하니까. 자, 그럼 마지막에 배운 필요 충분 조건에 대한 이야기만 풀면 앞에 게 다 이야기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걸로 문제를 풀고 숙제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봐봐. 자, 필요 충분 조건 문제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 82페이지. 자, 이 명제가 좀 어려워져요. 82페이지에 어려운 거 좀 풀어주고 마무리해 줄게요.
611번 봅시다. 자, 질문은 이거예요.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히 아닌 걸 찾아라 이렇게 나왔어. 그죠? 요거 말을 이렇게 헷갈리게 하니까 잘 봐야 돼. P가 할 때 가의 동그라미. 611번. P가 Q이기 위한 이 표현이잖아. 그럼 나한테 확인하는 게 P를 확인하는 거야? Q를 확인하는 거야? P가 Q이기 위한이라 돼 있어. 그럼 P를 찾으라는 거야? Q를 찾으라는 거야? 얘가 말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니라는 게 P를 얘기하는 거야? Q를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주격 조사가 누구한테 붙어있어? 주격 조사가 뭐야? 은는 이가잖아, 그치? 거기 누가 붙어있어? P가 붙어있잖아. 이건 P에 대한 질문이야. 뭐뭐이기 위한은 주어가 아닙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P가 Q이기 위한 이 말은 P가 뭐냐고. 알겠죠? 그러니까 P가 Q랑 비교했을 때 P가 뭐냐고. 이런 질문이야. 그러니까 우리 P 찾는 거야. 알겠죠? 얘가 뭐라 했어? 봐봐. P랑 Q가 있는데 얘가 이런 얘기했어. P가 얘가 필요 조건이지만 이렇게 받는 건 참이지만 그죠? 충분 조건 아닌 거 주는 건 거짓이 되는 명제를 찾아라 이런 질문인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어만 보시면 돼요. 뭐뭐이기 위한은 걔랑 비교했을 때 이 말이야. 이해되겠어요? 우진 알겠어? 확인하겠습니다. 자, PQ가 많이 나와있죠. 필요 충분을 풀 수 있으면 밑에 거 다 푸는 거야. 봐봐. X제곱은 4이다 라는 1번부터 풀게요. 그 다음에 Q는 X는 2입니다. 자, P가 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PQ 다 확인해 볼게요. 봐봐. 자, 얘는요, 문제 2번 푸는 거 맞죠? 우리가 조건의 이름을 밝히려면 문제 2번 풀어야 돼. 자, 얘는 집합으로 푸는 게 나아. 자, 얘의 진리집합은 누구야? 마이너스 2와 2 아니야? 얘의 근, 그죠? 얘의 집합은요, 2 아니야? 우진아 확인하고 있어? 그지? 포함하기가 이렇게 되죠? 그 두 번 할 필요가 없죠? 왜? 아니, 이게 참이고, 이게 거짓이란 얘기야. 그죠? P는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닌 거 답이네, 그죠? Q는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은 아닌 거죠. 이랬습니까? 그렇게 이름이 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이미 답이네요. 1번 답입니다. 답이 나와버렸네. 자, 2번도 가볼게요. 우리는 뭐 문장 연습하는 거니까. 자, 2번입니다. 2번. 쭉 한번 연습시켜 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같이 합시다. 이제는 2번입니다.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and 2고입니다. and y도 1보다 크거나 같다가 p고요. 그 다음에 둘의 합이 2보다 크거나 같다가 q입니다. 확인해 보시죠. 자, 범준이 먼저 해볼까? 요렇게 참이야 거짓이. 둘 다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둘의 합은 2보다 크거나 같다. 참 맞습니다. 자, 반대는요? 우진아 참이야 거짓이. 천천히. 둘의 합이 2보다 크거나 같으면 각각은 1보다 크거나 같다. 거짓. 이유는 마이너스 x가 정확하게 예시를 좀 발려드려요. x가 마이너스 1, y는 빙고. 그죠? 정확합니다. 거짓이죠. p는 무슨 조건? 우진아 p는 무슨 조건? P는 보면서 충분 조건. 그죠? q는 범준아 무슨 조건? 필요 조건. 그렇게 이름 지어지는 거야. 알겠죠? 얘는 답이 아니죠. 우리 p가 필요한 거 찾는 거니까. 3번도 보면 이렇게 3번. 여기 밑에 쓸게. x는 3번입니다. y랑 같다가 p. x 곱하기 z랑 y 곱하기 z 같다. q 됩니다. 알겠죠? 가볼게요. 자, 우진아. 참여 거지. x가 y랑 같으면 x, z랑 y, z는 같다. 양변에 z를 곱한 거죠. 그죠? 참여 거지. 이렇게 봐도 등식 있으면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해도 된다. 참일 거지. 참입니다. 반대 없어요. 참입니다. 곱해도 되죠. 등식 성질 그죠? 자, 범준 반대는요? 얘 딱 보니까 z를 나눈 거네, 그지? 참일 거지. 참 아니야, 거짓이야. 자, 잘 봐야 돼. 많이 실수하는 거야. 나눗셈을 할 때 선생님 양변에 같은 수로 나눠도 된다. 참 아닙니까? 아니 거짓인데. 양변에 0이 아닌 같은 수를 나눠도 된다. 이게 참이죠.
그러니까 나눗셈 할 때 조심해야 돼. 분모가 0이면 안 되는 거니까. 나눗셈이 분모로 가는 거잖아. 그렇지? Z가 0이 아니란 말이 있어야 돼요. 오케이? 이건 거짓입니다. 자, 선생님 발레를 줄게, 발레. 발레는 당연히 Z가 0이거든요. Z가 0이고 X가 뭐 1이고 Y가 2야. 이거 발레인데. 범준 이해되니? 얘는 똑같잖아. 0, 0. 다르잖아. 거짓이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P는 충분 조건만 되겠네요. 이해됐습니까? 그런 것들입니다. 꼼꼼하게 발레를 찾아야 되는 거죠. 4번이나 5번은 뭐 쉬워 보여서 제끼겠습니다. 612번 가볼게요. 오, 이거 어렵겠다. 612번 봐봐.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이번엔 P가니까 P 보는 거죠. P가 충분이지만 필요가 아닌 걸 찾으래. 이번엔 P가 주는 것만 참인 걸 찾으래. 이제 용어는 좀 이해됐죠? 헷갈리면 보면서 한번 확실하게 알겠지? 자, 그럼 이 문제 풀려면 각 명제를 2번 풀어야 돼. 알겠죠? 자, 좀 전에 푼 문제보다 레벨이 훨씬 높아 보입니다. 밑에 가볼게요. 기억 A가 1보다 크고 B가 1보다 크다. 이거는 뭐 시간도 그렇고 나이도 그렇고 내가 볼게요. AB 더하기 A 더하기 B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됐어요? 자, 가볼게요. 봐봐. 너무 주어진 대로 풀면 어려울 수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요걸 보고 어떻게 생각이 안 날 것 같아서 내가 좀 해주려고 하는 건데 잘 봐. 이거 보세요, 주모. 얘는 손댈 거 없어. 얘는 손 좀 대라고 준 거예요. 잘 보세요. 넘기겠습니다. 자, 이대로 풀지 않겠습니다. AB-A 마이너스 B 더하기는 0이다. 1차 정리했고요. 요거 A로 묶으면 B 마이너스 1이고요. 요거 마이너스로 묶으면 B 마이너스 1입니다. 요거 B 마이너스로 묶으면 A 마이너스 1에 여러분 생각하지 못했던 진행을 하고 있죠. 이렇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거 이 문장이야. 선생님 이거 보고 이렇게 나올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아, 나는 경험이 있으니까. 경험이야, 경험. 알겠죠? 이거 정리하러 준 거야. 그냥 준 거 아닙니다. 물론 그냥 비교해도 잡아낼 수도 있어. 왜 발레 찾기니까. 알겠죠? 근데 확실히 좀 더 어렵겠죠. 알겠죠? 얘는 이런 말이야. 그럼 얘가 무슨 말이냐? 여기에 숨어있는 말 바로 들어갈게요. 얘 둘의 곱이 양수라는 건 둘 다 양수이거나 둘 다 음수라는 거야. 그치? 이해됐어? 그럼 봐봐. 내가 이걸 더 쉽게 적어볼게요. 둘의 곱이 양수라는 건 둘 다 양수. A가 1보다 크고 and B가 1보다 크거나 또는 그죠? 둘 다 음수. A가 1보다 작고 and B가 1보다 작다. 이 두 가지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야. 이랬어요? 오케이? 봐봐 여러분. 앞으로 물론 나중에 기말 대비 때 많이 하겠지만 정리를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문제가 쉬워지는 거야. 봐봐요 주먹. 이거 풀어볼게. P가 얘고요. Q는 얘 또는 얘입니다. 이걸 뭐 집합으로 표현하기 애매하지만 포함한 게 보이지 않습니까? P가 Q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야 이거? 그잖아. 봐봐. P는 얘고 Q는 얘도 있고 또는 얘도 돼. 그죠? 포함한 게 게임 끝. 됐습니까? 이거는 이렇게만 참이고 이건 거짓이야. 오케이? P는 충분 조건만 되네요. 답이네. 알겠습니까? 확실히 어렵지 지금 다루기가. 이해됐어요? 오케이? 예, 그래서 요거는 뭐 숨겨놓은 거야.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용만을 잘 박아놔. 한 번만 더 나중에 다 캐치할 수 없겠지만 볼 때 찍어놔야지. 아, 저거 정리되는구나. 이런 식의 정리를 요구하는 거구나. 이거 복습 안 하면 나중에 못합니다. 알겠죠? 복습해보시고 이렇게 푸세요. 그 다음 니은 같은 니은. 니은도 봐봐요. 니은도 자주 나온 놈이야. 요거는 필기랑 하자. 자주 나온 놈이야. 자, 니은은 필기랑 하겠습니다. 팁으로. 여기서 써줄게요. 필기는 안 지었어. 봐봐. 니은 팁이야. 이 수학적 성질 많이 배워야 돼. 루트 안에 A 제곱이 있으면 뭐랑 똑같지? 그렇지. 이거 기억나시죠? 외워놔야 돼. 이거 상식이야. 이거 풀이법 어떻게 되지? A가 양수일 때는 A, A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A. 이해되시죠? 여러분 는은 아무 때나 붙여도 되는 거 맞죠? 맞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잘 봐. 절대값 A가 A랑 똑같대. 이게 무슨 말이야? 그렇죠. A가 양수인데 0도 가능해. 이 말이야. 내가 어떤 문장을 보는데 선생님 절대값 A가 마이너스 A랑 같대요. 무슨 말이야? A가 음수 A가 0보다 작거나 같단 말이야. 0은 원래 다 돼. 알겠죠? 이런 해석이 돼 있어요. 이해했어? 자, 이게 갑자기 왜 얘기하겠어? 봐봐. 니은입니다. PQ가 있어요. P를 보시면 봐봐. A, B가 절대값 A, B랑 같대. 그지?
딱 보고 해석이 돼야 돼. 무슨 말이야? A, B가 0보다 크다에 뭐도 들어가야 돼? 는 들어가야 돼. 무슨 알겠어? 우변은요? 둘 다 양수다 이 말이야. 해석만 잘하면 되게 쉬워. 발레 찾을 필요가 없어. 봐봐. 요게 무슨 말이야? 둘의 곱이 양수이거나 또는 둘의 곱이 0이다라는 얘기고. 그치? 요게 무슨 말이야? 뿔뿔 또는 마마야 이 말이잖아. 그치? 얘는 무슨 말이야? 뿔뿔이다 하나만 있는 거잖아. 그죠? 뭔가 진리지법으로 표현하기는 애매하지만 포함한 게 보이지 않습니까? Q를 P가 가지고 있네. 이렇게 포함되네. 얘가 참이고 얘가 거짓입니다. 그냥 수학적 해석이 잘 되면 웬만한 게 다시 보여 그냥. 알겠죠? 근데 그걸 해석을 안 하고 그냥 두들기면 풀 수는 있는데 이거 오래 걸리고 틀릴 수도 있고 어려울 수 있죠. 알겠죠? 지금 뭐 당연히 시험 보는 게 아니니까 해석을 정확히 하는 연습을 해야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절대값의 해석, 이런 부등식의 어떤 인수분해 이런 것들 알겠죠? 잘 복습해서 연습을 해보세요. 자, 오늘 숙제는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입니다. 알겠죠? 자, 오늘 우리 집합 처음부터 명리 처음부터 거의만 80%를 배운 겁니다. 알겠죠? 유형 몇 개 남아있기 때문에 이건 다음 시간 배우면 끝날 거고 숙제는요 556번부터 오늘 용어를 많이 배웠기 때문에 용어도 헷갈릴 수 있어. 보면서 푸세요. 알겠죠? 암기 바로 안 될 거니까 556부터 어딨냐 618까지 풀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야, 필기한다 필기. 내용 필기로 마무리하세요. 문제 풀이는 안 써라도 수고했다. 내가 들어갔다. 다시 찍어. 괜찮니?